네, 6월 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 차례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씬 스틸러가 누구냐 하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를 꼽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토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주노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아서 활약하신 김종대 전 의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에요. 글쎄 한동안 좀 뜸했습니다. 한동안 뜸해서 저희 그 김종대 의원님 안 나오시니까 조회수가 너무 처져. 그래? 의원님이 나오셔야 돼. 이상하네. 참 편의점이 그렇게 만만한 플랫폼이 아닌데. 많이 만만해졌어요. 의원님이 좀 올려주세요 오늘. 세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같이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한 4주 됐죠. 그때 이제 권영국 후보가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죠. 그런데 안 받았어요. 왜요? 또 뭐 부탁할 것 같더라고. 봐봐. 내가 작년에 말이에요. 총선 때 그 쫄딱망한 선거에 갈 때 거길 왜 가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아픈 당이라서 간병 요양사로 간다. 요양사,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다 이렇게 갔다고. 근데 선거 때 쫄딱 망했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망한 당에서 탈당을 안 하냐. 그래서 추모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또 있어요. 그 추모 사업이 이제 끝났으면 왜 안 하냐 그래서 기념 사업 해야 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1년을 버텼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돌아와가지고 저기 권영국 후보가 된 거요. 그런데 이번엔 뭔 면봉으로 가냐. 이거 손톱 하나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선거에.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았어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망설인 게 이제 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양심에 평생 가책을 느낄 것 같은 거야. 이게. 양심이 움직였구나. 그래서 받았죠. 그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한 달을 그냥 그래가지고 고생을 이제 그냥 세게 하셨네. TV 토론을 맡아 달라. 근데 좋은 사람이 몇 분 와 계시더라고. 갔더니 그 옛날에 이제 심상정 선거 치룰 때 그 아주 참 유능한 분들인데 좀 저기 와 계시더라고. 그래 김준호 대표도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죽자 사자 하는데. 저기 하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 당직자 상근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아이고야. 그 서울경찰청에서 그 후보 경호팀이 왔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보니 경찰 숫자가 더 많은 거야. 어떻게 후보 저기 그 당 관계자보다 세상에. 그 눈앞이 허해지더라고. 그 바꿨으면 또 누가 아니 물론 이거는 당에서 이제 이렇게 실무자들 밥이야 사지만 경찰은 원래 따로 먹어요. 그런데 경호하러 쭉 온다고. 내가 세 보니 경찰 숫자가 더 많아. 아니 사람이 이래 없어? 그런 선거는 처음 해보셨을 것 같다. 경찰이 더 많은 선거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다 끌어모으면 여기도 숫자는 되겠지만은 그래서 상근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뭐 이래 세 보더니 몇 손가락 안 되더라고. 야 엿됐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옛날에만 하더라도 정책위가 있고 홍보팀이 있어서 쭉 가져오면 선거대책팀은 이런 걸 모아서 디자인을 하는 역할인데 이번에는 정책부터 메시지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인데 TV 토론 팀장님께 그러니까 정책팀이 있긴 있는데 아직 공약 지번에 안 나온 상태고 그런데 그 어려운 연금개혁 개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거기에다 이제 또 복지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걸 다 토론을 해야 되는 거야. 전부 다 토론을 해서 핵심 공약을 추리고 메시지 작성을 따로 하고 이걸 연결하는 대본을 다 짜야 되는 거거든. 야 잠도 못 주무셨겠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 언제 잠을 자? 그 일이 그냥 산더미인데. 산더미죠. 그래가지고 저 60대 나도 올해 60이니까. 저기 우리 신원직 부단장이라고 아주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60대 둘이 끊임없이 밤을 새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 기념사업회도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이요 그랬는데 이게 부활지도사인가? 부활지도사? 이거 뭐야 이거 직업이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일에 몰입을 하고 후보가 그걸 학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그 한 20년 진보 정당의 그 저력이 네. 그래도 나오더라고. 어디 이게 올라오더라고. 이 저기 뭐야 각인된 어떤 활동 DNA가 어디 안 갔네. 그냥 바로 나오는 몸에 익숙한. 예. 예.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해내는 예. 이게 뭐 풍찬 노숙을 하루 이틀 해봤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더만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올려오는 또 녹색당, 노동당에서 오는 자료들 보면은 이게 이념 용어가 많다고. 어려워. 어렵고 개념적이라고. 예. 이걸 대중 설득이 안 돼. 예.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걸 앉아서 다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예. 감성 코드로. 번역사까지. 감성 코드로 코드로.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불평등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3차 토론 마지막 인사말을 쿠팡에서 배달하다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한 한 청년이 씻지도 못하고 또 알바 앱을 켜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 이야기가 전달됐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진짜 이런 감성적이었어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바꿔주고 내가 화장실에서 후보에다가 매직으로 백성민자 손바닥에 써주고 레드카드 그거 지어주고 진짜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걸 또 수문거린 퀴즈로 내가지고 예. 우리가 2일째 보안을 지켰거든요. 예. 요 쓴 거를 기자들이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그러니까 한번. 근데 마지막 3차 토론에서의 그 뭐예요? 어디다 숨긴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예. 이제 써먹을 걸 다 써먹어 가지고 네. 3차 토론은 감성 코드로 가면서 그걸 다 지웠어요 아이디어를. 양지열 변호사랑 저랑 계속 그걸 찾아내느라고 뭘까? 아무래도 저 버튼에 그 저 뭐지 무지개 버튼이 저게 이제 핵심인가 보다. 그치 그런 상징은 오해했네. 군대 있었지만 예, 예. 이렇게 양념을 넣은 걸 나중에 다 뺐지. 이제는 담백하고 감성적으로 가자. 3차 토론은 진정성이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뺐지 또. 예. 그런데 이게 극심한 차질을 빚은 일이 있긴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예. 김문수를 타겟으로 보고 이 선거 토론의 프레임을 그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의 대결 구도로 잡았거든.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 예. 이렇게 해가지고 1차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들어갔는데 예. 1차 토론에 김문수가 너무 착한 거야. 존재감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너무 착한 존재감이 거야. 없어. 예. 그래서 극우 깡패 이게 안 안 돼. 돼. 첫 설정을 때에서. 바꿔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돌직구 전략으로 계속 갔거든. 1차 때.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토론의 룰을 좀 깼다고. 예. 그러면서 이건 화를 내야 된다. 어떻게 치러지는 대선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돌직구를 하고 난 그걸 또 예고도 했어. 매불쇼 나가서. 네. 이렇게 할 거다. 내가 골목길 입구에서 쇠파이프 들고 기다리고 있다. 튀어나오기만 해봐라. 각오하고 나가라. 내가 후려친다 내가. 네. 이래가지고 전략을 다 알려주고 시험 문제 내줬거든. 내줬고. 예. 그런데도 나와서 보니까 우리를 의식 안 하고 있다가 몹시 당황하는 눈치인데 쩔쩔매고. 네. 그래서 왠지 착한 김문수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는 안 맞는 프레임이다. 이래가지고 또 매블쇼를 나가가지고 네. 그 다음 주에 2차 토론 앞두고 또 시험 문제를 내줬어. 네. 저번에는 돌직구가 나가는데 이제 슬로우 컵으로 저기 이번엔 변화구로 가니까. 변화구로 가니 단단히 준비해.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예. 그런데 2차 때 나왔는데 돌변해가지고 나온 거야. 김문수가. 예. 세지더니 3차 때는 거의 미쳐버렸더라고. 이러면 다시 그거 깡패로 돌아가네 이게. 이래가지고 이 프레임에 이걸 분배를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요. 근데 사실 그래서. TV 토론에서 김문수보다 이준석 후보가 더 기괴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예. 내가 이제 이준석 표를 좀 빼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캠프에서는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1차 토론을 나갔는데 네네. 김문수 이제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옆에 이준석 깔짝깔짝 하는데 이제 자극을 받은 거야 후보가. 후보가. 예. 그래서 이제 2차, 3차 때는 예. 요 공격 방향이 크리크가 이동하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준석으로. 더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하고 팩트 논쟁을 했는데 이준석이 전패했습니다. 맞아요. 그 차등임금제, 외국인 노동자 맞아요. 임금 예. 차등제, 뭐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제에서 뭐 국회 해상권이 있다. 거의 저기 팩트 다 틀렸다고 지적하셨어요. 후보가 현장에서. 예. 언론이 검증한 팩트 체크에서 이준석은 전패예요. 전패다. 예. 그난 참 어이가 없는 게 예. 왜 저러지 싶은 게 이게 그 인공지능 잘했다는데 예. 그 파워 검색으로 하면 1분이면 검색되는 것들을 사실을 다 왜 틀리게 나와서 왜 틀릴까? 일부러 그랬나? 그러니까 예. 이 잔재주에 그 몰입하다가 예. 이게 해야 될 어떤 기본 팩트 체크를 체크조차도 못하는 못한 거야. 거구나. 그러다 예. 보니까 공약집도 예.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공약집인가 싶은 게 노인 공약 없어, 노동 공약 없어, 기후 공약 없어.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 공란이 제일 많은 당이 개혁신당이에요. 예. 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후 없는 후보. 노동 없는 후보, 노인 없는 후보, 자영업자 없는 후보. 아니 이런 공약집은 내가 보다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얘는 정책 토론도 아예 포기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자잘한 지식은 또 엄청가는 채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호텔 후보한테는 경제학. 그래가지고 저기 네. 이준석 후보한테 그렇게 질문하셔라. 네. 여기가 장학 퀴즈 하는 데냐?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장학 퀴즈 하는데요. 그런데 네. 말을 살짝 비틀어서 하긴 네. 했는데 네. 지식 자랑하러 나왔냐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 후보가 이렇게 촌철살이는 주로 완화하더라고. 너무 세게 안 하고 이걸 점잖게 그래 신사라니까. 진보 신사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풀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3차 토론 때 그 언어성 폭력은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후보가 좀 살짝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한테 해야 되는 질문을 오히려 그 권영국 후보한테 해서 그 당에서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반응을 했죠. 예, 사퇴하라 이런 건 이제 첫 반응이나 네. 이런 건 다 민노당에서 나왔어요. 예. 그건 아예 백불 할 때부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냥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초현실적 상황이요? 저도 감전된 느낌이었거든요. 나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감전돼 가지고 네. 이게 눈앞이 허해지는 게 저럴 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눈앞이 허해지셨어요 그때. 그렇죠. 현장.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요? 이래가지고 네. 야 이게 저기 방송 끝나고 오마이 인터뷰도 전화로 하고 그러는데 다들 어안이 벙벙 하는데 이거 핵폭탄이다. 이래가지고 11시경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맞아요. 완전히. 네, 그랬었어요. 그 밤에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저기 그 모든 아이들도 그 이튿날 저도 현장에 다니는데 엄마들이 다 난리인 거예요. 그 애한테 뭐라고 보다 껐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나는 이준석의 어떤 그 효과라는 게 그래요. 이번에 20대 남성에서 이준석이 1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집도보다 여성 20대 결집도가 2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58%예요. 네. 저 여성 20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남성 결집도보다 그것에 대한 역결집의 저기 카운터 효과가 네네. 2배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저기 정치적인 성과입니까? 완전히 고립화된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 성폭력 발언은 30대부터 진입 장벽을 쳐가지고 거기서 예. 1등을 못 합니다. 예. 원래 이준석의 놀이터는 상공이거든요. 30. 그런데 거기서 일단 장벽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10%를 못 받은 거거든요. 반면에 진보 여성 쪽은 정치 참여에 어떤 그 이상 열풍이 분 거예요. 네. 그게 이준석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결집이 된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갈등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은 자기들 놀이터에서 그 뭐 깃발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자기 지지층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시켜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예. 그 0.98% 받으셨어요. TV 토론에서는 정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어느 후보 간의 토론보다 이재명 후보와 그 권영국 후보 간의 토론은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토론이라면 저 정도의 품격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평가였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진보정당이 이제 그 민주당 후보하고 대화라는 것은 제가 네. 여러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항상 정책의 성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취임사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공정성장, 불평등 해소 네,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예, 양극화에서 불평등해서. 예. 저기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실용주의 행보에 비하면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선 TV 토론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를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그 2017년 나왔을 때도 네. 우리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때 저 꿈만 같은 병사 월급 100만 원을 맞아요. 토론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예. 그게 현실화됐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평등 노동 여성 공약들 같은 것들을 네. 계속 이제 보장을 받아내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정책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자기 득표율도 중요하지만은 자기한테 오지 않은 표가 그 당선된 후보한테 이것이 정책적인 신호로 전달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집권 초기에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 흔적을 남겼느냐. 네. 사실은 이런 면에서 그 옷소매를 왼쪽으로 잡아 끌었다. 네, 네. 이것만 갖고도 사실 출마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랬으면은 이번에 다 성장으로 몰려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막상 윤석열을 탄핵하는 광장은 맨 앞줄에 여성이 있었고 뒷줄에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소수자들이 왔었고 해가지고 진짜 맨주먹으로 이 외친 광장에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상 선거운동 과정에선 소외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오는 민주적 어떤 그 시민의 항쟁의 가장 주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걸 국정의 어떤 장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 네. 요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반영이 됐다. 이런 점들은 이게 왜 이런 방송 토론에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유의미한 사실은 지난 대선 이후에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이 받았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에 대한 문제 그때 오셔서 네. 패륜이 그때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많이 비판하셔가지고 나왔죠. 네, 네. 예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치 이제 그 표대 잃은 그 상황처럼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번에 권영국 후보의 TV 토론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 방향이야라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다. 예. 저는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세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제 발굴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많이 좀 헛헛하고 서글플 뻔했다. 예. 그렇죠. 이 선거가 기득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네. 이런 어떤 자극제 하나가 있고 작은 불빛 하나를 촛불 하나를 켜줌으로써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내란 극복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네. 이런 어떤 역할인데요. 사실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이라는 한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을 만들어낸 시대적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사회 존립이 위험한 수준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맞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분노 세대가 예. 전체주의 극우의 토양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이제는 분노를 어딘가로 내뱉기 위한 희생양을 찾았는데 네. 그게 야당, 북한, 중국 이런 순서로 배열이 돼 있고 그것을 위한 적개심으로 가는 그렇죠. 말 그대로 극우 대중운동 하나의 전체주의 운동이 탄생이 된 게 나는 그렇죠. 윤석열의 내란 사태라고 예.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내란을 극복한다는 진정한 뿌리는 예.
그 어떤 불평등과 극단과 혐오, 적대의 어떤 토양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맞아요. 이게 내란 극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도 뭐 많이 비판하지만 그걸 이준석 한 명의 문제로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네. 20대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죠. 또 왜 그들의 세계에 갇혀버렸는가를 살펴보고 말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기회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20대 남성들 또 군대도 곧 가야 되고 이 세대의 상실감이 네. 이준석이라는 현상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윤석열을 요구를 하고 이준석을 요구를 하면 마치 쟤들만 제거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 네. 위험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원래 토양이라는 게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작년 보십시오. 저기 작년에 자살자가 14,400명입니다. 15년 만에 최고예요. 아이고. 그런데 제일 많이 늘어난 15% 이상 늘어난 계층이 50대, 4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망 전에 주로 상당 기록을 보면은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대출금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코로나 때 네. 정부가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대출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50대 남성이 지금 자살률 1위거든. 옛날엔 60대였다고. 그러니까. 14,000명에다가 의료대란으로 저기 뭐냐 요양병원에서 죽어간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어떤 거에다가 작년에 왜 이렇게 또 참사는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산업 현장 참사. 이거 합치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 2만 명이 죽었어. 세상에. 2024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어떤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가 엄습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계엄이 그냥 결정타를 매긴 거야. 예. 이때 관광, 소비, 투자, 무역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024년은 이 죽음의 한 시기를 네. 우리가 건너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저기 뭐냐 뭐 대선에서 말하는 뭐 글로벌 AI 허브 센터가 되겠다. 뭐 어떤 G7, G5 뭐 인공지능 5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신정부가 5년 내내 해도 달성될까 말까 한 과제예요. 네. 그리고 그 재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은 응급 상황을 맞아요. 지나온 거고 네. 여기서 먼 훗날의 공약보다도 일단은 집권에서 100일 비상 응급 조치가 필요한 시기고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려내는 이런 것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네. 이게 내란 극복이다. 맞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민노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사회대전환 연대 회의 뭐 이걸 만들고 의제 발굴을 끊임없이 저는 가장 유의미했던 정책이 산무일반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무상급식 뭐 무상복지 뭐 등등. 네.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받아서 실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죠. 변형되긴 했지만 뭐 이런 류의 정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당선이 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엔 이제 사회대 개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계속 민노당에서 정책 활동 아니 하시나요? 이제 민노당은 네.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소생 여부가 관심사예요. 지금 네. 한 지방의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한때 4, 50명까지 갔던 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는 생활 속에서 풀뿌리 속에서 어떤 보다 진보적 의제를 갖고 맹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네.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진출해서 그 꿈을 펼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대선을 할 때 이번에 득표율은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진 공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하히 연결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써서 거기서 저 결실을 거둬야 된다. 이런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예. 들어온 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 성평등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서민의 어떤 민생 이런 부분의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네. 어떤 외쳐줘야 신정부가 또 그런 면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진짜 풀뿌리 정치. 네. 예.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진짜 정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고생해온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지. 네, 그 저 TV 토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유일하게 후보 입에서 예, 김종대 의원님이 거명이 됐어요. 차기 국방부 장관. 처음에 통상 대표로 보낸다 그랬지. 국방부로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그 국민 주권 정부죠. 이제 국민 주권 정부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뭐 좀 맡아달라고 얘기 없어요? 아니 뭐 그런데 이미 저 선거 때 네. 전화 온 걸 안 받은 괘씸죄 찍혀가지고 네. 벌써부터 그건 이제 지나갔고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3번 안 받았어. 어머. 야 이거 단독이다. 아니, 왜 앉아 전화를 안 얘기했어. 받으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뭐 지금 또 남의 예식할까 봐? 당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엮이잖아. 그래가지고 엽기다, 엽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네. 했는데 네. 그거는 저로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저기 만들어야 되는 후보가 있는데 네.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수행실장한테 네. 내가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해 주었어. 그렇구나. 나는 네. 지금 여기서 TV 토론 팀장을 맡고 있으니 있다. 예. 후보 전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뭐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 그랬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면 그런 아니면-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논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얘기를 해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우리하고 민주당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우리 의사가 전달이 잘 된다. 안 그러면 네. 이것이 어느 정도 붙어버리는 지점이 나오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불가근 불가원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인 압박을 넣는 데지 정치적 압박을 넣는 데가 아니다. 정책적 압박을 그리고 그 정책을 받아서 실행하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새 정부의 이종석 장관이 네,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에 이제 지명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자주파. 음, 그 노무현 정부 때 햇볕론자고요. 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새 정부에 인선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거는 무늬만 자주파. 네? 그게 이제 이종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그 자주동맹파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얘기는 네. 세 갈래가 있었어요. 이건 노 대통령의 의도기도 했는데 네. 처음에 센 보수가 있었습니다. 센 보수. 그게 이제 방기문, 김희상으로 네. 이어지는 네. 완전한 동맹주의자들이 한 축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센 자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교부 조약국, 네. 그다음에 국정상황실, 네. 민정으로 연결되는 네. 라인이고 그 사이에 NSC가 끼어버린 거예요. 어. 이도저도 아닌 파. 그때는 이제 저기 무늬만 자주파라 그랬다. 그런데 이종석 차장이 이제 NSC 사무차장이었던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저기 양쪽에서 얻어 터진 거지. 좌우로부터. 좌우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자주동맹파가 아니라 자주파, 무늬만 자주파, 동맹파. 예. 이래가지고 뒤섞였는데 그때 이라크 파병, 북한 핵, 예.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감축, 예. 전시작전권 이게 1년에 한꺼번에 다 겹쳐서 그랬어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닥칠 이슈들을. 이슈들이 예. 그때 한순간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NSC가 이종석 차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같은 팀이 외교부 북미국이었어요. 그때 북미국장이 위성락 이번에 안보실장으로 예, 예, 임명된 예. 민주당 위성락 예, 예, 의원이죠. 예. 이렇게 연결이 이번에 안보실장.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늬만 자주파들이 이번에 이제 진정한 자주파로 거듭나는 기회? 그런데 네. 이제 거기가 일종의 균형자였죠. 예. 좌우에 조금 많이 나간 세력을 좀 수렴하는. 수렴하는 마지막 예. 그 수렴 초점이 된 게 결국은 이제 NSC 예. 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도 그 멤버입니다. 그때 NSC 행정관이었다가 무자파. 나중에 비서관까지 진행했던 여기 그죠. 맞아 무자파. 무자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흐름이 그 맥락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밑그림을 그리는 팀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아마 곧 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또 아주 한국을 개같이 물어뜯으려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과거의 경험이 예.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죠.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북한에서 윤석열 때는 인간 자체가 싫어가지고 논평이 없었는데 이번에 리재명 리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북한 언론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남북 관계에 새로운 훈풍이 불까라는 기대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예, 그러니까 훈풍이라기보다는 냉각기가 시작이 됐다. 예. 자칫하면 윤석열 때는 열전으로 갈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내란 특위와 저 특검에서 밝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북한은 하여간 남측하고는 이제 남남으로 서로 네. 신경 쓰지 말고 살자는 주의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냉각기로 사실은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늘 그 국방 문민화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전부터. 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 군인 말고 다른 사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 국방부 장관은 김종대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전화 안 받는 바람에 다 걸렸어요.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서 다 걸렸어요. 예? 다 걸렀네. 차라리 그걸 받을 걸. 후회되세요? 아니 그런데 선거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습니다. 예. 불사이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아쉽네. 아니에요? 그런가? 글쎄, 그거는 조금 뭐 약간은 뭐 그렇기는 한데. 네. 대신에 제가 그 전화 안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야 거기는 찍혔대. 네. 이렇게. 야 김종대 아니니까 나도 좀 해볼 만해 이렇게. 안규백 의원님이 가장 유력하다. 예.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많다니까. 자리를 비켜드렸네. 아유 열심히들 하시라고. 그리고 저기 사실은 문민을 네. 당장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일단 김병주 의원 쪽에서는 초기에 전문성이 떨어진 민간인이 갔다가 자칫 내란 세력에 포위돼서 녹아버린다. 처음에는 군 출신이 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가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직 정리가 안 됐군요. 반면에 이 일군의 다른 예비역 장성들 안보 특기로 갔던 국방안보 뭐 특기는 민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갈려 있거든요. 네. 이 둘 간에 어떻게 논의가 절충되는가가 지금 관심사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아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간인 국방장관이 가려면은 비주류가 가면은 큰일 난다. 저기 차기 대선 주자급이 가야 된다. 차기 대선 주자급이 가야 된다. 네. 그 정도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통솔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정청래, 김민석 최고위원 정도 그 급에서 가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저 최고가 국무총리가 됐더라고. 가지고 뭐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국방은요.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무력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 개헌군으로 왔던 사람 중에 1,000명이 넘게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그 중에 약 70명은 중증.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핵심 부대가 그렇다면 정신이 붕괴된 거고 이 무력이 붕괴된 상황. 그런데 그들도 피해자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이걸 정상화하면서 우리 군을 민주주의 수호군으로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함께 정치적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뭐 비주류 누가 가가지고 이거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대선 주자급에서 가야 된다. 누가 가야 돼요 그러면 차기 대선? 그래서 내가 뭐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을 거명하고 이렇게 정청래 됐던 건데. 의원 정도가 가야 된다. 뭐 그거 저는 그런 급에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급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의
문민 장관으로서 이 내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방의 비전을 만들었다. 네. 이러다면 나는 차기의 거목이 될 정치인이라고 봐요. 차기 거목이 될 정치인이다. 그렇게 하면. 예, 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문에는 안규백 의원이 거의 확실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분이 예. 뭐 안 될 건 아니지만은 뭐 한번 잘 하시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고정하시죠. 아 네. 그러시죠. 예, 예, 이제 대선도 시간도 좀 끝났으니까. 나니까. 예. 그렇게 오늘 진짜 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셨어요. 유일하게 네. 선거 끝나고 오늘 좀 아침잠 좀 자려고 그랬는데 장윤선 다 오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오셔서 일정 예. 많아지셨는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고정해 주세요, 선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